테슬라는 단순 전기차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회사라는 사실 알고 있니? 안녕하세요, 테라테라입니다. 작년 3월 인베스터 데이에서 일론 머스크가 발표한 마스터 플랜 3을 보면 테슬라가 일반 자동차 회사와는 사뭇 다르며 오히려 에너지 회사에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어. 2006년에 공개되었던 최초의 마스터 플랜과 2016년에 공개된 두 번째 마스터 플랜에서는 전기차 회사로서의 목표를 발표했다면 7년 만에 발표한 세 번째 마스터 플랜에서는 에너지 회사로서의 테슬라 목표를 발표했지.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화석연료를 대체할 재생 가능 에너지로 기존 전력망 재구축. 두 번째로 내연기관 차량보다 효율적이고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기 차량으로의 전환. 세 번째로 주거용, 비즈니스 및 산업용 열 펌프로의 전환. 열 펌프는 건물 냉난방을 더 효율적인 전기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함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줘. 네 번째는 고온열 및 수소 생산 전기차야. 산업 공정에서 필요한 고온을 전기 방식으로 제공하며 이 과정에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여 수소를 생산하는 거지. 다섯 번째는 항공기와 선박을 위한 지속 가능한 연료 생산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를 사용하여 합성 연료를 생성하여 항공기와 선박의 연료로 사용하는 걸 말해.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및 배터리와 같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인프라 투자 및 기반 시설 구축 요구에 대한 내용이야. 마스터 플랜과 테슬라 미션 선언문인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 세계적 전환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건 무엇일까? 해결책은 바로 배터리 네트워크야. 아직은 너무 복잡하다고? 이해하기 쉽게 전체적인 원리를 우선 설명해줄게. 배터리 네트워크의 핵심 매개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동시에 공유할 수 있는 양방향 기술이야. 이때 배터리 네트워크의 주요 노드는 전기차에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 가정용 ESS, 그리고 산업용 ESS가 있어. 그리고 이들이 각각 에너지를 저장하고 동시에 공급까지 해주는 역할을 하며 그렇게 에너지는 거대한 네트워크 안에서 순환될 수 있어. 자, 이제 그럼 네트워크의 요소를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까? 자, 우선 배터리 네트워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기차 배터리부터 설명해줄게. 배터리 네트워크에서 테슬라 전기차는 그저 운송을 위한 이동수단이 아니야. 단순 이동수단을 넘어 자동차 내 배터리를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활용해 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는 잉여 전력을 필요한 곳에 공급해주는 역할을 해. 최근 출시된 사이버 트럭의 경우 배터리에 저장되어 있는 전력을 정전된 집에 공급해줄 수 있었고 방전된 다른 전기차를 충전하는 양방향 충전 기능 또한 가능하다고 해. 근데 이런 양방향 충전 기능이 배터리 네트워크랑은 무슨 관련이 있는 걸까? 앞서 얘기했듯이 배터리 네트워크에서 에너지가 순환되려면 에너지가 저장되는 걸 넘어 공유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야. 그런 측면에서 접근성이 좋은 테슬라의 전기차는 배터리 네트워크의 에너지 순환을 가속화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왜냐고? 네트워크가 빠르게 형성되려면 최대한 많은 소비자가 참여해야 하는데 소비자는 테슬라의 전기차를 소유하기만 하면 배터리의 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야. 특히 테슬라는 2025년 내외로 모든 차종에 양방향 충전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 발표했는데 이게 성사된다면 테슬라의 전기차와 그 안에 탑재되어 있는 배터리는 에너지 순환을 더 가속화하게 될 거야. 근데 이 모든 게 테슬라의 전기차 배터리와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테슬라 전기차의 양방향 충전이 가능하려면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공유될 수 있는 배터리의 기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데 테슬라는 BMS라는 기술을 통해 이를 실현시키고 있어. 쉽게 설명해주자면 BMS는 배터리의 전류, 온도, 전압 등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최적의 조건에서 배터리를 쓸 수 있도록 제어해주는 장치야. 이때 BMS의 기능은 총 3가지가 있어. 배터리의 각 상태를 판단하여 최적 효율점에서 작동토록 하게 해주고 셀 밸런싱을 통해 배터리 셀들을 균일하게 충전하도록 제어하며 배터리 셀이 과충전되거나 과방전되지 않도록 관리해주기도 해. 즉, 전기차 배터리가 에너지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최적화를 시켜주는 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지. 다시 정리하자면 전체 네트워크에서 전기차 배터리는 배터리 네트워크에 에너지를 저장하고 공유해주는 접근성이 가장 높은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할 수 있고 테슬라는 BMS 기술로 4680 배터리를 양산하여 배터리 네트워크의 에너지 순환이 가속화할수록 하고 있어. 자, 다음은 배터리 네트워크의 또 다른 요소인 가정용 그리고 산업용 ESS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용어 정리부터 하고 가야겠지? ESS는 생산된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전력이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시스템인데 테슬라는 가정용 ESS인 파워홀과 산업용 ESS인 메가팩을 생산하고 있어. 근데 이게 배터리 네트워크와 어떤 관련이 있냐고? ESS 또한 전기차 배터리와 마찬가지로 에너지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야. 우선 가정용 ESS인 파워홀부터 보면 파워홀은 가정에 설치된 태양으로부터 전력을 저장할 수 있고
정전이 되었거나 햇빛이 비치지 않는 밤 혹은 사용자가 원할 때 파워홀에 저장된 전력을 사용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해 전기차 또한 충전할 수 있어. 메가팩의 경우 가정, 공장, 재생에너지 발전소의 대형 전력을 모두 저장하여 산업 및 지역사회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대용량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야. 그리고 파워홀과 메가팩이 에너지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과정을 효율적으로 배분 및 관리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바로 오토비더야. 오토비더는 쉽게 말해 가정 혹은 산업용 ESS에서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을 때 시장의 수요에 따라 자동으로 공급될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야. 즉, 오토비더의 에너지 배분을 통해 전력이 더 필요한 ESS에게 전력이 공급될 수 있게 되면 ESS 간 전력 공유 또한 이뤄지고 있어. 이제 ESS가 배터리 네트워크에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까지 이해했을 거야. 근데 전기차 배터리랑 ESS, 그리고 오토비더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차근차근 되짚어줄게. 우선 태양광과 같은 전력망을 통해 전기차의 배터리와 가정용 및 산업용 ESS가 충전이 되고 잉여 전력은 다시 그리드로 역전송되어 에너지가 순환할 수 있어. 그리고 자동차 간의 양방향 충전 또한 가능하고 가정용 ESS와의 전력 공유 또한 가능해. 이때 전기자동차는 접근이 가장 쉬운 이동수단이기에 전기차의 에너지를 저장하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전기차의 배터리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테슬라는 BMS 기술을 통해 성능을 관리하고 있어. 이런 하드웨어적인 측면뿐 아니라 오토비터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에너지가 ESS 간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위에서 설명한 전기차, ESS, 그리고 오토비터 간의 에너지 순환을 아우르는 개념이 바로 VBP야. 이는 에너지 발전 자원을 연결하고 하나의 가정 발전소처럼 제어하는 시스템이야. 근데 이번 영상에선 자세히 알 필요 없고 그냥 전기차 배터리, ESS, 그리고 오토비더를 통해 에너지가 순환되는 배터리 네트워크가 구축된다는 걸 기억하면 돼. 이러한 네트워크에서 순환된 전력은 휴머노이드와 같은 테슬라의 타 제품군에도 사용할 수 있는 걸 넘어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 시킬 수 있어. 배터리 네트워크가 이제 뭔지 알았다면 도대체 왜 하는 걸까? 뭐가 좋길래? 핵심은 바로 전기차 배터리의 무한규모 네트워크 효과야. 바로 이 효과 때문에 테슬라가 배터리 네트워크 구축에 이렇게 집착하는 거지. 그렇다면 무한규모 네트워크는 뭘까? 무한규모 네트워크는 Higher Value, Bigger Scale, Lower Cost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서로 영향을 주며 그 효과를 확장해 나가. 먼저 Higher Value부터 살펴보자. Higher Value는 말 그대로 높은 성능을 말하는데 이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측면으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어.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는 앞서 설명했던 배터리 모니터링 및 관리 시스템인 BMS 기술을 통해 에너지 효율 및 성능을 향상시키는 등 Higher Value를 실현할 수 있어. 그렇다면 하드웨어 관점에서 4680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 대비 뭐가 다를까? 그 전에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지식이 있어. 전기차 한 대에는 한 개의 배터리 팩이 들어있어. 배터리 팩의 내부는 다음과 같은데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부분은 여기 배터리 모듈이야. 배터리 팩은 배터리의 최소 단위인 셀들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고자 일정한 개수의 셀들을 모아 모듈화시킨 거야. 다시 말해 배터리는 셀이 모여 모듈을 이루고 모듈이 팩을 이루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그리고 각 회사마다 각기 다른 형태의 셀들을 채택하고 있지. 주로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의 배터리 셀을 이용하는데 그중 원통형 배터리 셀은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자사 전기차에 원통형 셀을 탑재하고 있어. 표준화된 크기로 인해 대량 생산이 용이하여 파우치형이나 각형보다 원가 부담이 낮다는 장점이 있어. 그러나 원통형 태양계로 공간 활용성이 떨어지고 비교적 수명이 짧다는 단점이 있어. 그런데 테슬라는 이러한 원통형 배터리 한계를 극복한 4680 배터리를 2020년에 자체 개발해 발표 당시 많은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았지. 그렇다면 4680 배터리는 기존 배터리 대비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다른 걸까? 첫째, 에너지 밀도 및 출력. 둘째, 배터리 생산성. 셋째, 배터리 효율성 및 수명 향상.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차원에서 차별점을 가져. 에너지 밀도 및 출력 향상부터 알아볼까? 먼저 4680 배터리는 기존의 원통형 2170 배터리보다 지름이 2배, 길이가 1.1배 정도 커서 더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어. 2170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50% 이상 높아. 주행거리가 최대 16% 늘어날 수 있지. 주행거리는 전기차 거리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주행거리를 향상시켰다는 건 매우 큰 의의를 가져. 또한 4680 배터리는 기존 2170 배터리보다 6배 많은 전류를 흘릴 수 있어. 가속 성능도 향상돼. 생산성 측면에서도 크게 개선되었는데 4680 배터리는 2170 배터리보다 부피가 5배나 크지만 배터리 팩을 구성하는 데 들어가는 셀의 숫자는 훨씬 더 적다고 해. 즉, 적은 셀로 배터리 팩을 만들 수 있어 더 빠르고 쉽게 만들 수 있게 된 거지. 셀이 적으니 용접 횟수도 그만큼 적어지겠지? 2170 배터리는 셀당 용접을 4번 해야 했는데 4680 배터리는 그 절반인 2번으로 줄어든다고 하니
생산성이 매우 향상되겠지? 마지막으로 배터리 효율성과 수명 측면에서의 향상이야. 4880 배터리는 열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 열 발생을 줄이고 열을 효율적으로 분산시켜 배터리의 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어. 어때? 이해가 좀 돼? 다시 배터리 네트워크로 돌아와서 하이어 밸류를 정리해보면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BMS를 통한 에너지 효율 및 성능 향상을,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4680 배터리 제작을 통한 에너지 밀도 및 출력 향상, 배터리 효율성 및 수명을 향상시켜 테슬라 차량의 주행거리, 가속 정도 등 성능 향상에 기여해. 더 많은 전기차에 탑재하게 하여 비걸 스케일을 이루는 데 기여하지. 좀 이해가 되었니? 그럼 남은 두 가지 효과에 대해 마저 이야기해보자. 비걸 스케일이란 뭘까? 좀 전에 설명했던 4680 배터리를 많이 탑재하면 이용자가 언제 충전을 하고 얼마나 충전을 하는지 등 배터리 데이터 및 주행 데이터 기반으로 학습하여 더 좋은 성능의 배터리를 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즉, 하이어 밸류된 배터리를 많이 탑재하여 주행 및 배터리를 기반으로 학습하고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생산량을 한 단위 증가시키는데 필요한 생산 비용의 증가분인 한계 비용을 0으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로어 코스트부터 살펴보자. 앞서 비걸 스케일을 통한 한계 비용을 0으로 더 좋은 성능의 배터리를 개발할 수 있다고 했지? 그런데 무한규모 네트워크의 가장 핵심인 고객이 직원이 된다는 특성을 통해서도 한계 비용을 0으로 만드는 데 기여해. 고객이 직접 에너지를 저장하고 공유하며 거래하게 되는 거지. 즉, 개인 사용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터리를 설치하고 이용했지만 전체적으로 배터리가 서로 연결되어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정말 신기하지 않니? 와우. 이런 원리로 배터리 네트워크를 통해 한계 비용이 점점 0에 가까워져 자본 효율성이 증대되고 배터리 제조 효율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더 자세히 설명해줄게. 현재 발전 시설은 피크 수요에 대비하여 건설하여 가동하고 오프 피크 때 대부분 가동을 중지해. 그러다 보니 자본 효율성이 떨어지고 발전 단가가 높아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그런데 배터리 네트워크를 이용할 경우 충분한 저장 용량만 확보되면 발전소를 24시간 풀가동하여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발전 단가를 줄일 수 있게 돼. 그리고 배터리 제조 효율이 높아져 원가를 절감할 수 있게 되고 더 낮아진 원가는 더 많은 4680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는 투자가 가능하게 하지. 그러면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전기차 역시 원가가 낮아지게 될 거야. 왜냐면 배터리가 전기차 원가의 40%를 차지하거든. 이렇게 비걸 스케일로 인해 원가를 줄일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배터리를 양산하여 또다시 비걸 스케일을 이루게 되고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더 하이어 밸류를 이룰 수 있게 되겠지? 그럼 더 많은 전기차에 탑재할 수 있게 되는 등 선순환이 계속 발생하게 되는 거지. 이게 바로 무한규모의 네트워크 효과야. 선순환 효과를 이해하니 테슬라가 왜 이렇게 배터리 네트워크에 집착하는지 그 이유를 조금은 알겠지? 테슬라가 왜 배터리 네트워크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알아보자. 첫 번째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 전 세계적 전환을 위해서야. 테슬라는 배터리 네트워크 생태계 구축을 위해 240TW 규모의 배터리가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테슬라는 이를 가속하기 위해 30년까지 배터리 생산량을 연간 3TW까지 높이는 걸 목표로 한다고 밝혔지. 배터리 네트워크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 세계적 전환을 가속할 근본적인 인프라야. 에너지 저장과 공유 경험을 매개로 배터리가 연결된다면, 더 많은 사용자가 이 배터리 네트워크에 참여한다면 총 에너지 생산의 파이도 커지겠지? 테슬라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더 많은 사용자와 전 세계 인구가 네트워크에 참여해서 가치를 함께 만들어가는 원리이지. 에너지 시장, 특히 전력 시장을 중심으로 누구나 전기의 생산, 유통, 소비에 참여하는 구조로 오가닉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는 거야. 테슬라의 목표가 언젠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목표를 최대한 빨리 달성하겠다는 가속화의 장치로 배터리 네트워크가 의미 있어 보여. 두 번째는 더 테슬라 이코시스템. 배터리 기술이 필요한 모든 프로덕트와 사업의 기반이 돼. 테슬라에서 배터리를 공유하는 다른 모든 제품, 사업과 연결이 되는데, 예를 들면 뉴럴링크와 같은 뇌 기기 인터페이스 기술은 고성능 배터리를 필요로 하고 장기적으로 사용자의 편리성과 기기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또 로봇 기술, 특히 테슬라가 개발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도 높은 에너지 효율과 장시간 작동을 위한 배터리 기술이 필수적이지. 뿐만 아니라 배터리가 장착된 다른 프로덕트들, 다른 사업들과도 연결될 수 있는 확장성을 가져. 이제 왜 배터리 네트워크가 중요한지 테슬라가 그리는 빅피처가 그려지지? 테슬라가 지구 240TW 규모의 배터리를 설치한다는 목표가 BMS, ESS, 어토비더, VPP 등 배터리 네트워크를 통해 여러 개인 사용자들이 참여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경험들이 쌓이게 되어 이제는 꿈이 아니라 현실로 다가온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
기존의 중앙 집중형 데이터 센터에서 관리하는 거에서 나아가 개인용 클라우드로 분산되었던 것처럼 에너지도 기존의 대규모 전력 공급 센터가 아니라 개인의 전기차, 집, 산업장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고 공유할 수 있는 거지. 지속 가능한 에너지로의 전 세계적 전환, 테슬라의 배터리 네트워크에 우리도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 지금까지 테라테라였어. 안녕. 바이바이.